원전 사고가 있은 지 12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일본 호생노동성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 번 더 이제 분석 보고서를 일본산 농축산물 방사능 실태 분석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사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이 끝나지 않았고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 여러 주변 인근 지역이나 여러 가지 농축산물에서 오염이 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도 다른 한편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7월까지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지금 농축산물 방사능 오염의 실태를 저희가 분석한 보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할 텐데요. 저희 바로 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의 최경수 활동가님께서 이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주요한 개요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활동가 최경수입니다. 시민방사능센터 환경운동연합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올해까지 5번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하는 자료는 일본 수생노동성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번역 분석해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여전히 되었고, 예년에 비해서 검출 건수는 36,115건으로 줄어든 반면, 검사 건수 줄어든 반면 검출 건수는 4,142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오염도 안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검출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급등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혹시 분석하고 있나 해봤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라서 저희도 이번 발표 이렇게 조사하면서 굉장히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사성 물질은 야생 교수육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순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역시 저희 후쿠시마 현산 수산물 수입국 관련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입니다. 저희가 수산물을 담수어와 해수어로 두 개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봤는데, 담수어 앞에 사진 기자분들 담수어의 경우에는 산천어, 잉어, 누치 정도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담수어에서 검출률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수치가 많이 낮아진 반면 오히려 검출되는 어종의 종류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어의 경우 농어, 뱅어, 곤쟁이, 기타 등등의 검출되는 어종이 늘어난 반면 검출률은 20베크렐 이하로서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안을 더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와현에서 검출이 가장 높게 된 걸로 보이는 농어에만 빼놓고 보면은 2022년의 결과에서 241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116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후쿠시마현에서는 0건의 검출이 있었고, 제일 많은 곳이 검사도 제일 많이 했지만 검출 건수도 제일 많은 곳은 치와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과 2020년까지 자료를 다시 되짚어 보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후쿠시마현에서 검출되는 건수는 없는 반면 다른 인근현에서의 해수어에서 검출이 되었고, 2022년만 보더라도 전체 해수어 검사에서 후쿠시마 현사는 0건입니다. 나머지는 미야기현이나 이바라키현, 치바, 이와테현 등 인근현에서의 오히려 검출률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관리되지 못한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수가 사실 바다로 유출되어 있고, 또 아까 담수어에서 보는 검출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이나 하천, 내륙 지방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사실 이 오염된 강과 하천은 바다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이 사실은 인근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히려 후쿠시마 현상 해수어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반면 인근현에서 검출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론을 보면 후쿠시마 현상 해수어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후쿠시마현 앞바다에보다 먼 바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로 추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저는 후쿠시마 현상 수산물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원의 수산물 금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오염도를 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원, 즉 우리가 지금 수입 품질하고 있는 현에서의 검출률은 5.83%로 그 외 지역의 0.83%에 비해서 약 7배에 더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현상을 포함한 8개월 수산물 금지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있음을 자료들이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드릅나무, 드릅과 정도의 야생 산채에서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후쿠시마현에서 민가나 농지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산지에서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채나 야생 조수에서의 방사능 검출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원의 검출률이 훨씬 더 높고요. 버섯 같은 경우에도 능이버섯, 송이버섯, 버섯류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의 검출률이 보이는데, 늘 매년 그렇지만 후생노동성의 자료와 민간에서 조사하는 자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야생육도 역시 산에서의 그 재현이 되지 못한 오염 때문에 버섯류를 먹거나 산나물을 먹는 야생 조수 역시 오염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현에 있는 멧돼지들에서 850베크렐과 흑공고기에서 42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년의 야생 조수육과 그 외 지역의 검출률의 차이도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일본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축산물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원과 그 외 지역의 검출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축산물 중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의 경우 방사성 물질 검사를 하지 않으면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2022년에는 5,994건을 검사를 하고 검출 건수는 1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가 이와테현에 136건으로 몰려 있었고, 그 외에 도치기 17건, 후쿠시마 5건에 걸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테현에서 나는 소고기의 경우 40베크렐, 20베크렐, 15베크렐씩 굉장히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되지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가서 와규라던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일본산 소고기의 섭취를 좀 주의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경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과 그 기타 그 외 지역의 검출률이 여전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기타 가공식품 중에서는 주로 농수산물을 그대로 말린 건송이나 곶감, 단건조 곶감, 말린 과일 등에서 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린 곶감이나 특히 말린 과일에서 검출률이 24% 정도, 특히 키위 같은 경우에는 24%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린 과일에서 그 정도의 검출률을 보인다면 사실은 저희가 생과에서도, 말리지 않은 생과에서도 비슷한 검출률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생과 키위에서는 약 2건의 검출률 구간이 있었을 뿐 다른 검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부에서 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조사할 때 그런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들이, 그 증거가 여기 오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저 보고서 발표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실행 설명에 감사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농수축산물 방사능 실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실명사 말씀드려서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처장이신 안재원 활동처장님이 좀 코멘트형 발언을 같이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 볼륨을 올리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발표를 보시면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 12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일본 내 농수축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 오염 건수가 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빈도가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던 2018년 연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본이 설명하는 대로 지금 오염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동안의 오염의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어떤 근거 자체가 이 무색할 만큼 그동안의 오염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계속 검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아까 후쿠시마현 같은 경우 수산물이 전혀 세심의 농어 같은 경우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우럭에서 세심이 300베크레, 또 1400베크레 이렇게 검출된 것이 올 초에도 작년 초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일본 정부가 특히 그 검사를 하고 있는 후생 노동성이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있는가, 또 샘플을 제대로 수집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 이 문제를 안전하다고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풍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풍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일본의 지금 오염 상태,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의 현에서의 어떤 검출 빈도가 다른 현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함을 그런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이 안전성을 저희가 점점 신뢰하기 힘들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가 더 방류가 되면 아무리 기준 이내로 방류한다고 해도 이미 기준을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류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오염 물질에 오염을 더한다면은 지금의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일본 내에서도 사고가 난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현들에서도 그 오염이 계속 발견이 되고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보다 더 큰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할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습니다.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풀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이유, 또 이 문제를 정말 해결이 마치 된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해결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 항의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멈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 또 이 검사 대책 이런 부분들을 더 세워야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도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경등연합의 배슬기 에너지기획팀 활동가가 시민방송센터 환경등연합의 공동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문 낭독하겠습니다. 입장문, 방사성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지난 5년간 일본 식품 방사성 물질 검출률 크게 증가.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 1,400베크렐 세슘 검출. 일본 정부의 주먹구구식 검사에도 방사성 오염 계속 관측돼.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에 후생노동성 식품회사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에 총 36,115건의 농수축산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검출률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잘 관리되고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달랐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5.3%, 농산물은 21.1%, 축산물은 2.6%, 야생육은 29%, 가공식품 6.3%, 유제품 0.3%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었다. 여전히 버섯류와 야생조수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검출률이 상승하며 세슘이 검출된 해수어의 종류가 늘어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산물 검사에서 후쿠시마현을 제외한 인근현에서 잡힌 수산물에서의 검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세슘이 최대 20베크렐 검출된 농어의 경우 241건 중 116건이 검출되었다. 다만 오히려 후쿠시마산 농어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쿠시마에서 잡은 해수어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예상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먼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이 제공한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가정에 결함이 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으며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허언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불확실하게 제공된 데이터만 가지고도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 증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고 그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관리와 방사성 식품 관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 강화, 재확인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이라는 애매한 입장만을 밝혀서는 국민의 안전과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네,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된 그 보고서 발표와 발언을 다 마쳤고요. 이제 간단하게 기자님들 그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손주신 기자인데. 네, 안녕하세요.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의 김무선 PD라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세슘이 검출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세슘 양이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정도의 세슘 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검출되고 있는 그 양이 실제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양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검출률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검출률은 오르지만 그 검출되는 각각의 그 농축수산물의 검출값도 같이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검출값은 뭐 그대로라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오히려 검출률이 올라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출률이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바다에 있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데서 흘러내려온 오염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농산물이나 뭐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고는 10몇 년 전에 일어났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뭐 농축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검출률이 올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검출률이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 혹시 추측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세슘량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일단 정부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입니다. 그 이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고스란히 유통이 돼서 예를 들면 유럽산 차가버섯이나 베리류에서 세슘이 7, 80베크렐씩 검출이 돼도 그것들이 다 유통이 됩니다. 다만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1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협종 분석 보고서를 요구함으로써 일종의 반송 조치를 해서 막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100베크렐은 안전하고 99베크렐은 안전하고 100베크렐은 안전하지 않은가요? 저희는 그런 기준이 일종의 관리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벨라루스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은 위험합니다. 방사능에 역치가 없다고 하죠. 네. 그만큼 특히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와 여성, 임산부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 섭취를 주의해달라는 것들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현에서도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발표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또 증가해서 314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났고 그 중에서는
4살 아이였던 아이가 갑상선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서 더 심각한 수술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면 그때 당시 18세라고 해도 이제 겨우 30살의 젊은이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서 갑상선암이 발견되고 그것들이 전이 돼서 다른 애 암의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방사성 물질의 기수치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길어져서 그러네요. 검출률 검출 값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검사 결과를 보면 검출률은 증가한 반면 검출 최대값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좀 그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도쿄신문에서 매년 후쿠시마 현에 있는 야생 야생 산나물과 버섯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검출값들은 몇만 베크렐씩 아직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에 넣어놨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본 후생노동성의 그 방사능 검출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 통계를 낼 때는 검사 기계도 통일을 하고 또 그 샘플 선정을 하는 과정이 어느 지역에서 매년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꾸준히 검사 결과를 채취해야 그것이 저는 올바른 데이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보면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가 뒤섞여 있고 샘플 선정 과정도 이거 진짜 검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오늘은 키위하고 싶은데 오늘은 고사리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그런 검사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도쿄신문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더 신뢰를 갖는 게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 지역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전혀 방사성 물질의 그 최고값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대답을. 마지막 질문이 농축 농산물하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 이 수치 검출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검출률이 수산물도 조금씩 오르고 농산물도 조금씩 오르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제염토의 재활용과 저는 사실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에 쌓여있는 제염토를 후쿠시마 현민들에게 2025년까지 다 반출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제염토의 양이 도쿄돔 11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제염토를 사실 어디다가 반출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금 그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8,100크렐 이하의 그 제염토, 그 제염토 안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설 폐기물부터 여러 가지 사실 쓰레기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8,100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공공공사, 도로공사나 이런 데 재활용을 하고 5,100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농지에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그것들이 유출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작은 지역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이미 벌써 각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염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반출이 되면서 이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전국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JTBC 상훈 예금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검사 건수가 더 작아지는 모집단이 좀 줄어드는 검출률을 높아졌다고 단순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치 이상의 검출은 얼마나 더 늘었는지 혹시 집계가 된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 수산물 검출률이 3.8%에서 5.3%로 증가됐는데 7페이지에 보면 수산물란 설명 마지막欄에 보면 세슘 검출 비율을 줄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좀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도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단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체 그 검출률 자체를 비교하는 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오염도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는 그게 결과가 검출률이기 때문에 검출률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는 초록값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초록값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간에서 실시하는 것과는 그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7페이지에 제가 세슘이 줄었다는 부분이 언제인지 몇 번째인지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아, 심한사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좀 헷갈리게 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슘 검출률이 줄어들었게 후쿠시마현에서의 세슘 검출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인근현의 검출률이 늘어났다는 걸 쓴다는 게 제가 조금 애매하게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현에서의 검출보다 오히려 인근현에서 검출률이 더 늘어나서 혹시 일본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나 제가 많이 검색 좀 했는데 그런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 역시 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기대하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보내주신 보도자료를 보면 어제 보내주신 보도자료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해서 대응이 미흡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문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인가 대통령실에서 그 원칙적으로 이 농수산물 수입은 없다라고 한번 밝혔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실 그 입장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정부가 일본에서도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를 풀 것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그것이 갖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말 힘들게 이 WTO 분쟁까지 하면서 지켜냈던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수산물들이 검사를 했을 때 또 오염이 확인되었을 때 일본산 수산물들이 수입되지 않는 어떤 규제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지금 일본의 오염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발표하고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근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검증 이런 부분에만 기대고 있는 모양새인데 IAEA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밝혔고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오염수 해양 방류가
IAEA가 정해놓은 혹은 일본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잘 방류 준비가 되고 있는가라는 검증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가져올 어떤 이 문제점에 대해서 IAEA는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만 기대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죄송까지 당해서 정말 경쟁을 했던 이슈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나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또 일본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오염수가 문제 없다고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따지냐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일본 정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최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이 문제가 될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해서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이튼 정부입니다.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검출률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검출 양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검출 평균량이나 중간까지 높다거나 하는 이런 검출 양을 근거로 한 주장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8개보다는 좀 낮지만 이외 지역도 농산물의 경우에는 22%대 14%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22%가 위험하다면 14%도 안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외 지역에 대한 수입은 괜찮은 건지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1베크릴이라도 검출이 되면 반송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오염이 앞으로 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제염토에 대한 재활용을 포기하지 않고 또 뭐 먹어서 응원하자 등등해서 사실 가공식품의 검출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먹어서 응원하기를 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떡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과자가 주스에서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슘이 그런 것들이 후쿠시마에서는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 원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사실은 검사를 더 강화하고 수입 금지 조치라는 것이 사실은 말은 정말 수입하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쉽사리 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사를 더 강화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일본에서 어떤 검사들이라는 게 점점 사실 느슨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일본은 도쿄 올림픽도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선전하고 행사를 했었고 또 이번에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또 그걸 정당화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보시면 이 아까 야생 조수나 이런 데서 계속 높게 나타나는 거는 이게 농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해에 살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식물이나 뭐 이런 경우와 다르게 이제 야생 조수 같은 경우는 여러 해를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에서 어떤 오염된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고 그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축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도 뭐 이게 경기도에서 생산한 건지 경상도에서 생산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잘 관리하는 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뭐 현실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아무리 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그 원산지를 제대로 추적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현실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산물 이력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부에게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